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네, 지금 많이 시장이 이제 위축된다고 하는데 네, 이제 투자할 타이밍이 맞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지인 김성규 씨로부터 이제 추천받은 내용인데 네, 동작구 본동에 있는 신동 아파트랑 네,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신동 아파트랑 네. 두 개의 매물 중에서 뭐가 괜찮은지 어, 그러니까 고민이 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그 노량진동에 있는 거를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네. 옳은 판단인지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전제로 네. 언제 좀 그 투자를 해야 하는지, 지금이 투자 타이밍이 맞는지 이거 하나를 좀 문의 주셨고, 그리고 네네. 보신 투자처로는 동작구에서 두 개를 보셨어요. 본동 신동아랑 노량진동의 신동아. 이렇게 네. 지금 노량진 쪽으로 약간 마음이 기울었다 말씀 주셨는데, 과연 네네. 그쪽으로 투자해도 괜찮은지 한번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는 두 개 중에 노량진께 더 좋아 보이신다고요? 더 좋아 보이는 건 아닌데요. 네. 그 제가 이제 좀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매물 두 건을 추천받아서 보고 있는데 네, 본동 쪽에 매물이 잘 안 나오고 네, 그 다음에 가격도 빠른 시간 동안 이제 올라가서 네네. 제가 투자하기도 조금 지금 그 좀 불편한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그래도 다음 추천받은 노량진동이라도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이러고 있거든요. 자, 시청자님, 두 개 네. 물건이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나요? 여태까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같이 올라왔거든요. 네네 같이 같은 시기에 요만큼의 갭을 두고서 작은 갭을 두고 여태까지 같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물론 가격 차이는 좀 있어요. 네. 그러면 두 개 중에 좋은 물건은 뭐냐? 더 비싼 게 네. 좋은 물건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더 비싼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더 좋은 물건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네네. 그 때가 언제 어떤 계기로 오느냐거든요. 네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시청자님께서는 관심 가지신 그 세월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전에 14년, 15년 요때부터 관심 가지셔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매매가가 이만큼일 때 전세가 요만큼을 끼고서 아주 작은 차익으로 이 물건들을 매수를 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 2억 정도 가지고 매수를 했다. 네. 근데 지금은 전세가가 많이 올랐나요? 그때 대비해서? 아니요 매매가만 좀 많이. 그렇죠. 오른 것 전세가는 고만고만해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올라왔다고 가정할게요. 매매가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올라왔어요.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시는 분들은 갭을 얼마를 주고 사야 될까요? 네. 그 차이만큼. 최소한 5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4억 정도. 자, 4억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할게요. 네. 자, 그러면 요때 1억을 가지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1억 가지고 이만큼을 먹었어요. 네. 그럼 시청자님은 4억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가액대가 이만큼은 올라줘야지 비슷한 퍼센테이지를 먹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가액대 얼마 대줘야 되냐면 한 20억 대줘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수익을 만들려면? 지금 그런 네. 상태예요. 투자 대안들이. 네네. 신축들이 보통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한 70% 정도였어요. 강남권 네. 같은 경우는 뭐 55%에서 65% 사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얘네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신축이 한 50에서 60% 됐고요. 강남 네. 아파트들이 뭐 40%대까지도 떨어져 버린 상태예요. 그만큼 매매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적정 내 수익률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여태 올라왔던 것보다 더 큰 기울기로 가격대가 또 올라가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여건 자체가 절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글로벌적인 이런 가격 흐름이 사실 우리나라 역시도 전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흐름과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 있는 부동산은 금융으로 얽혀 있어요. 네. 어차피 금융 투자가 같이 들어가는 상품이거든요, 부동산은. 근데 금융에서 문제가 발생해 버리면 부동산은 언제나 한 차례씩 조정을 받았었어요. 네. 그게 우리가 겪었던 2008년도 금융위기였어요. 그리고 IMF였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로 봤을 때 이 금융이 많이 위태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 금융에는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전세가 역시도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서 우리가 받는 사채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전세가 그 기저를 깔고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는 좀 안전할 수 있겠지만 이 금융이 한번 무너지게 돼버리면 특히 이 금융이라는 것은 경제 여건으로서 언제나 그 효과가 드러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거대하게 쌓여왔었던 이 가격대도 굉장히 지금은 불안정한 상태가 돼버렸다가 제 생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늦게 관심을 가지셨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좋은 기회 한번 놓치신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차분히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지 어떻게든 요 장에서 조금이라도 벌어볼까라고 접근하시면 이게 물려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네네. 제가 보는 시장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네. 전 상담자 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냐면 네.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지금 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보고 오시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 경제 상황이라든가 흐름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이 있고 물건 분석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여건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시청자님께서도 현금 일부 가지신 거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아, 그리고 네. 지금 해야 되는 상품들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재개발은 좀 눌러놓고 참으시는 거 이 정도로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